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2월 18일 금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활동하기 조금 좋았는데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금 지루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를 보시면 오늘 0.06%의 소폭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0.4%의 약보합을 보이면서 73,0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0.8%의 약보합을 보이면서 118,50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오늘 8.8%의 강한 상승으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약 2%의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한국전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코스피 상위 종목들 조금은 지루한 움직임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 양매도를 보여주었고, 개인이 약 4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흐름을 보시면 12월 들어서는 순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 계속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을 살펴보면 개인하고 외국인 양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 쪽에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8거래일째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죠. 정말 야금야금 조금씩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지금 9거래일째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기관도 같이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오늘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살펴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왔죠. 기관하고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오늘 118,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었고, 주가 상승의 주체인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하락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던 한국전력,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종가이지만 그래도 오늘 외국인의 큰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이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어제와 달리 순매도세가 나왔죠. 자, 그런데 거래량을 보시면 4,500만 주, 과거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전기값 개편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한국전력, SK바이오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두산퓨얼셀,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전기값 개편 이슈 말고도 배당에 대한 이슈도 있거든요. 아직 배당을 지급할지 말지 이런 결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업이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전기값 개편 말고도 배당에 대한 이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보면 녹십자, 셀트리온, 두산솔루스, 후성, 대림산업,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기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2차전지 소부장 기업들, 대형주보다는 2차전지 소부장 기업들을 지금 2종목을 포함시켰죠. 그리고 아래 포스코 케미칼도 합치면 거의 3종목이네요.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HMM, LG화학, 하나솔루션,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자, 올해 전반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11월부터 흐름이 더욱 좋았는데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47%,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1월달만 하더라도 약 35%에 불과했었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흐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쏠림 현상, 이 현상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스닥에서도 집중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팡 기업이라고 하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 기업들도 나스닥 내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아마도 일본 그리고 유럽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이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CMO 기업이에요. 또 LG화학,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종목이죠. 즉 이렇게 산업들을 보시면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도 먹거리를 충분히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고,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규모의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날이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려고 할 때 가급적이면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 있는 이 업종들하고 겹치는 산업 내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고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LG화학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LG화학하고 삼성 SDI,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내가 LG화학과 삼성 SDI가 아니더라도 2차전지 소부장 기업들, 중소형주들 있죠. 며칠 전에 LNF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그 외에도 에코프로비엠, 첨보 이런 기업들도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지인이 추천해서 매수를 한다던가 단지 가격이 싸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을 고르지 마시고 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가 되었거든요. 한번 기사를 살펴볼게요. 파운드를 대어 또 잡은 삼성, 대만 TSMC의 판정승. 자, 지난 1월 달에 엔비디아에서 GPU를 수주받았던 삼성전자가 어제 또 추가 수주를 받았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에요. 그래서 발주를 주게 된다면 삼성전자 아니면 TSMC에 줄 수밖에 없고, 그동안 TSMC가 삼성전자보다는 확실히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퀄컴과 다른 글로벌 팹리스 기업들의 수주권과 관련해서 간헐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런 소식들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 매출만 보더라도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TSMC보다 지금 못 미치고 있지만 로이터 통신과 여러 외신 소식들을 인용해보면 2024년이 되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업계에서 TSMC를 따라잡을 것이다, 이런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추가 수주권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년에도 지속적이고 간헐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해 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추가 수주권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발표가 되었지만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썩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이 장 종료 약 40분 전인데 73,300원 보합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주 공시라든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딱히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는 어떤 좋은 재료와 모멘텀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료와 모멘텀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주가의 흐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런 점을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 사례를 한번 통해서 보더라도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 좋은 실적이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며칠 동안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할 때는 좋은 재료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줄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내가 투자라는 방식은 향후 미래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지 조금은 단순하게 이런 점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력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제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값 개편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한국전력의 차트를 보시면 어제도 10%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현재도 12%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는 3만원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차익 매물에 의한 일부 눌림목은 앞으로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월봉을 한번 보시면 2015년
63,000원까지 최정점을 찍고 나서 줄곧 내림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내림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이에요. 실적이 좋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영업 손실이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흑자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자가 발생될 수 있는 안정적이지 못한 실적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줄곧 내림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나왔던 전기값 개편 중에서도 가장 키포인트가 연료비 연동제거든요. 연료비 연동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국전력의 주가를 약세로 이끌었던 안정적이지 못한 실적, 이 안정적이지 못한 실적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즉, 유가에 따라서 전기값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보장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저는 오늘 이렇게 상승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상승을 하는지 조금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다만 강한 상승이 나온 자리에서는 저는 항상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나 한국전력 종목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다면 섣불리 매수하기보다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강한 상승 뒤에는 눌림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구간을 차라리 활용해서 매수의 관점으로 쳐다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강한 상승이 발생한 뒤에는 충분히 눌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엄청난 재료와 이슈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 손을 떠나면 떠났지 섣불리 매수하지는 말자. 이 점을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주가를 보시면 11월과 달리 조금은 지루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별다른 변동성도 없고 그렇다고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딱히 상승하지는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이런 구간에 이겨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보다는 이제는 내년을 위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조금 포근했지만 주말엔 다시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